코로나19로 온택트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지난해 8월에 이제 5기 방통위가 출범을 하셨으니까 지금 1년이 좀 지난 건데 네. 돌아보셨을 때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시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2020년은 그야말로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같이 극복해 왔다고 보고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전 세계로부터 사실은 굉장한 그 관심을 받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가짜 뉴스, 코로나19로 파생되는 가짜 뉴스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고요. 그 노력을 경찰청과 그다음에 저희 질병청과 함께해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이 어찌 보면은 코로나19를 대처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었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으면 치매가 온다던가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는데 그 문제를 같이 극복해 왔다는 것이 가장 어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5기의 과제를 잘 수행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가 있습니다. 17년 만에 이제 더 확장해서 지역 발전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뉴스를 공동체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런 걸 좀 확대했다는 점이 저희에게 또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48년 만에 사실은 방송 규제가 이제 비대칭 때문에 방송 종사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광고를 좀 법 테두리 안에 허용하는 걸 저희가 규제 개혁을 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이 수어 방송을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 포용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이 된다는데 구체적인 내용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TV 시청률이 외려 더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각 장애인들의 경우는 문화나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주로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에게 잘 들리고 잘 볼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전용 TV를 이제 확대하는 문제가 저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건 거의 99% 정도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게 이제 공급이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나와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연합뉴스 TV나 뭐 YTN의 경우도 그 수어를 통한 이 소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는데 그 문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용 TV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디어 포용을 통해서 소통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부분을 역점을 두고 저희가 2025년까지 확장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드렸습니다. 네. 그 모두에 말씀하신 그 공동체 라디오라는 거는 많이들 참여를 좀 하셔야 라디오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예, 지난 저희가 8월까지 해서 20개의 공동체 라디오를 더 확장을 했고요. 12월까지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인가증을 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되게 좋죠. 이제 사실은 뭐 전통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다문화를 위한 방송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방송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올해 또 2군데 더 확장이 됐는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미디어 복지를 확장시키는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결합이 돼서 공동체 라디오도 좀 확장시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난방송 종합 상황실을 구축하신 부분, 이 부분은
뭐 반응이 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네. 어떤 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국민의 생명 안정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지난 시기에 그 문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민으로부터 원망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사회재해, 뭐 소위 인재까지 포함한 이 재난 방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저희 이제 방송통신의 안에 그 재난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팀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허위 조작 정보도 문제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재난 방송사인 KBS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과 이제 저희 보도 전문 채널인 방송을 통해서도 재난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 사실은 이게 그 방통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2~3명이었는데 방통위 안에도 상황실을 구축해서 모니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재해대책본부랑도 하고 이제 방송사랑도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진짜 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가짜 뉴스가 있다면 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방통위에서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치매에 걸린다는 네. 얘기가 있었고 사실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생산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SNS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그런 가짜 뉴스를 근절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일이고 그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통해서 또 제재를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스스로 이제 삭제하는 것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치매 이런 얘기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만들지 못하고 있다 내지는 국가가 그 백신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뼈아픈 거고 실제로 뭐 가정상에서 점검하고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다각적인 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그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내용을 뭐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이란 그 네. 이름으로 저희한테 익숙한데 이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죠. 네. 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 부위원장님께서도 국회의원 활동을 하셨으니까 입법부의 이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구글하고 애플에서는 아직까지 뭐 별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그 사실은 어디에도 없는 법을 그러니까 최초로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저항과 난관이 존재하는 건데요. 예. 지난해 이제 30%그 강제로 구글 시스템을 통해서 결제하라라는 것이 이제 일방적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여야가 합심해서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예. 불행하게도 중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의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안건상정위원회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안건상정위원회로 그러니까 협의가 충분히 됐는데 어떠한 난관에 의해서 이게 상정이 안 될 경우에 이제 그 여야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제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고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본회의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뭐 그 여당과 무소속 의원이 논의를 해서 했지만 과정에선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서 했다는 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는 뭐 이 문제를 사실은 좀 회피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1세기에는 각각의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을 잘 존중해 주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언론 보도는 다는 아닐 거다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것이고 저희 방통위에서도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사안들을 저희가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 글로벌 OTT인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OTT 업계는 정부의 지원을 좀 호소하기도 했는데 네. 현재 이 국내 OTT 시장 현황은 어떤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가 방송사하고 같이 결합해가지고 웨이브가 대략 한 2년 정도 역사가 있는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6년의 역사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컨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그런 기능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문체부하고 저희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가기정통부랑 같이 해서 이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의 일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 거고, 최소 규제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OTT 산업을 좀 육성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연구와 그다음에 우리 국내 OTT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협의하는 연구반들을 구성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제 글로벌 기업이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대로, 또 저희의 경쟁력 강화되고 있는 문제는 또 맞추어서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게 지금 현재 협의체에서의 논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윈윈이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국민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단통법 개정안, 네. 이게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통신비가 좀 절감이 되는 건지. 대략 궁금합니다. 네. 한 지금 15%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게 30%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 한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딱 얼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저희가 볼 때는 한 4만 원 정도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은 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서로가 어려운 시기니까 이 단말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어디에 가면 싸게 살 수 있고 어디에 가면은 또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 고민의 결과를 내놓았으니까 좀 반대하는 분들이나 효과가 있겠냐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단말기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고 또 사업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안 가는 그런 방법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안들을 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